자, 아들아. 나의 노후는 너에게 전부 걸었다. 부담돼. 아들이 앞으로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만한. 며느리가 부담돼, 며느리가. 아들도 아나요? 아들? 아니요, 오늘 방송을 보면 알 거예요. 완전 허겁니다. 공감했군요. 네, 살짝 협박을 한 적은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있었고, 제가 태어난 건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를 놓아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제 저희 그 친정이, 그러니까 딸만 셋. 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큰 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딸 셋 놓게 되면은 되게 뭐 이렇게 구박도 좀 받고 그 시어머님께서 그리고 그다음 또 이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기도 하고 그거 뭔지 알죠? 그래서 막 한 5째, 6째 돼가지고 아들 낳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도 넷째, 5째를 그 낳으라는 압박을 받으셨는데 딱 끝내신 거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래서 딸 셋을 끝내면서 딸 셋을 아들 못지않게 키우겠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되게 독립적인 거를 아주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를 사교를 엄청 시키셨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바이올린 배우고 밤에 가회하고 네, 그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가회 갔다가 밤에 별을 보고 집에 오면서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등도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이지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성적이 괜찮은 편이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까지 괜찮았었는데 이제 저는 영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너는 의사가 되라. 그냥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과가 처음에 저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수학 성적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의대는 지원할 성적도 안 됐고. 근데 이제 약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또 이제 결국은 약대도 못 가고 제가 과학교육학과를 나와서 과학교육학 박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집안에 박사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딸 셋 중에 박사 하나를 꼭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네. 그런데 둘째는 학부만 이제 졸업을 했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하다가 또 결혼을 하고 나서 학업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석사를 끝낸 거는 그래도 그나마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박사를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내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또 학교에 이렇게 과학교육학과 전국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엄마 나는 국내 박사는 안 하려고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외국으로 그때 갈 사정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내가 등록금도 대줄게, 아들도 봐줄게. 그러니까 박사를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였거든요. 남다르시다. 네, 예, 되게 이제 다르시고, 그러니까 엄청 푸시하고, 근데 푸시를 하는 대신에 또 그만큼 엄청나게 뒷바라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만 또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박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적을 수라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박사 명칭을 달았잖아요. 어머니 덕이죠, 다. 네, 엄마 덕이에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7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집안일을 시작을 한 게 저희 아들이 재수할 때까지 저희 친정어머니가 근데 그때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들 계속 봐주면서 어머. 살림 다 해주시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한때는 대학 강의 5개에다가 EBS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 막 온 강의를 다 하고 하면서도 또 방송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친정어머니 덕인 거예요. 20년 가까이 그러면. 그러니까 12년 넘게 봐주셨죠. 네, 어이구야. 13년 봐주셨어요. 그래서 꼬박 이제 그때 그 박사 때문에 오셔가지고는 박사 끝나고도 계속 봐주신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또 그 저희 친정 어머니는 또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고 저희한테 또 되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제가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아들한테 스트레스는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처럼 좀 최대한 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노후도 내가 다 준비해서 아들한테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들 하나잖아요. 근데 얘가 고3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과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돼가지고 재수를 해야 될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엄청 줬어요, 진짜. 그래갖고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열심히 벌잖아요. 벌어서 이제 아들 하나니까 진짜 정말 왕창 이제 투자하고 했는데 얘가 수능 직전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이제 아파버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교육비 막 들어가지고 고3 동안 올린 성적을 한 번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를 해가지고도 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예비 2번이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계산은 안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약간씩 계산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고 그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를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삼수를 해가지고 딱 자기가 이제 하려고 했던 과는 또 아닌 곳을 가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시험 대비를 그러니까 취업을 이제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대학 졸업했으니까 시험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해가지고 주변에 보면 아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해서 첫 월급 받아가지고 또 이제 아들 친구 엄마들 단톡이 있어요. 중학교 엄마들 단톡도 있고 고등학교 엄마들 단톡도 있는데 다들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시집 가서 애 낳은 이제 그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 공부? 취업. 아니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삼수했으니까. 아니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제 어떤 다른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 뭔지는 제발 방송에서 알리지 말아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가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교재도 사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삼식이도 남편 삼식이 아니고 아들 삼식이 모셔봤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이제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나름 열공하고 있으니까 내내 이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이 입이 엄청 짧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남기는 거 먹다가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워낙에 전에도 이랬어. 에이! 그래서 이제 입이 짧으니까 매 끼니 또 메뉴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요리를 순두부찌개, 마파두부, 뭐 김치볶음밥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찍었어요. 왠지 증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좀 없고 그다음에 또 아들이 여친이랑 사귀기 전후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여친을 사귀기 전에는 진짜 내 아들이었는데 여친을 사귄 이후부터 정말 이렇게 백만리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가 가면 사실 더 멀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짝 요구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보내볼까 하고. 증빙 자료로. 네, 증빙 자료로. 나의 수고의 흔적을.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친정엄마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 어머니한테 앞으로는 더 잘하려고 해요. 그 대신에 아들도 저의 노후를 어느 정도 살짝 좀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아 보고 있냐? 나의 노후는 너에게 걸었다. 아니 근데 진짜 투자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하셨는데 안 지금 했어요. 아들이 보는 건 괜찮은데 아들의 여자친구가 보면 부담스러워. 오빠 난 너무 힘들어.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해? 깨져. 오빠는 엄마 왜 그래? 다른 부모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어? 오빠 지금부터 엄마한테 단단히 얘기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헤어지겠어요. 우리가 얘기한 김에 편들기 한번 하죠. 이게 왜냐면 지금 아니 요즘에는 많아요. 취업이 쉽지도 않고 맞아요. 또 요즘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이야. 이러면서 계속 직업을 바꾸고 있다 보면 부모님한테 기대는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투자 대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엔 다 각자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녀 입장에서는 여기서 각자 알아서 삽시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너한테 한겨울만데 어느 정도까지는 노후를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자, 하나, 어렵다. 둘, 셋, 들어주세요. 이야, 자식이 많네. 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뭐 유학 보내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반드시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힘만으로는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도 않아요. 코로나 사태 때 늘어났지만 앞으로 실업 더 늘어날 거고요. 신입사원 더 안 뽑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생산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본 교육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후도 있기 때문에 너 집 못 사줘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무슨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의 시험은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서건 뭐거나 해라. 왜? 저는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건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나이는 뺄셈을 할 나이라고 생각해요. 해주고 싶다 해도 혀를 깨물고 뺄셈을 해야 돼서 저도 제 딸한테 막 다 해주고 싶다 하나인데 혀를 깨물고 있어요. 그만해야 돼, 그만해. 사실 제 노후를 위해서. 예전 같으면 항상 이거였거든요. 네. 자식한테 기대지도 않고 나를 잘 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니네가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산다 이랬는데 제가 왜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걸 들었냐면 예.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시켰죠. 유학을 12년을 보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아들 둘을. 건물 한 채네. 그랬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뭐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시키고 다 이것저것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부모로서 왔는데 또 이제 그 사업에 제가 또 같이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아들이랑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게 1호점 차릴 때 좋고 2호점 차릴 때 좋았는데 10개가 되니까 저는 또 백화점 안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라고 또 대줘놓고 내 것 다 주고 이렇게 물론 지금도 메꾸는 것도 또 내 역할인 거예요. 이게 10호점이니까. 그래가지고 매달 내가 이제 아들한테 또 이렇게 같이 메꿔 가면서 나 혼자 생각에 이거 안 해주고 그냥 내 돈 갖고 있었으면 내가 그냥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나 편안하게 살 걸.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이거 지치는 거예요. 아유, 그 부모 자식 간이라도 본전 그래서 내가 생각나요. 아들한테 너 나 정말 아직 버틸만 한데 정말 계속 이러다가 나 힘들면 너 나 책임질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지 말로는 줘야지, 준다고 그러죠. 엄마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돈이 안 나올 텐데.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준다고 해야지. 투자자 유치. 그래서 내가 약간의 그런 아들한테 이렇게 같이 해주고 같이 사업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는데 약간의 이거 뭐야 나 이거로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이경실. 저는 왜 부모라고 그랬냐면요. 저도 솔직히 정말 자식이 자식대로 혼자 잘 살고 나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서로 따로따로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요즘엔 다 네, 저도 예. 더 이상 그냥 알아서 잘 살고 나한테 와서 뭐 이랬다 저랬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데 왜 이거라고 했냐면 예. 어제 예. 제가 이제 저희 어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제 이제 저희 엄마 이제 2020년 네. 4월. 저희 엄마 이제 정기 검진 때문에 이렇게 병원 갔다 오고 이제 이랬는데 뭐 이제 뭐 병원 가서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또 약 타는데도 약값이 병원 간 것만 이렇게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런 엄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본전 빼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건강해요. 내가 막 그런 말한테 그래가지고 엄마 이렇게 병원비 많이 들었는데 엄마 이거 이거 다 못 드시고 가는 날 나는 엄마 돌아가신 것보다 이 약 남은 것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안 하고 막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아주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웃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저희 딸이 이렇게 그 약국 가서 그 약을 가져왔어요. 근데 나한테 카드를 주길래 우리 딸한테 우리 자식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이것이 상교육인가 어쩐가. 나중에 엄마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어떨 걸지 모르겠다. 내가 막 이랬더니 우리 저희 딸이 또 엄마 당연하지. 딱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뭐 왠지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나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가 한 말에 책임져라. 아니 황영진 씨는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딱 고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자식을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신 건가요? 약간 그 자식 드는데 엄마 보라고? 생각도 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 보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너무 이제 오냐오냐 하면서 잘 돌봐줬단 말이에요. 제가 개그맨 됐을 때는 뭐
유재석이나 박수홍 될 줄 알고 막 지원을 해줬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안 뜨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거지 동편에 야 진짜 여기 15년 예전에 15년 정도 일을 하면 그 일에서 이제 달인이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부모에게 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부모가 너무 이렇게 막 지원을 해주니까 오히려 제가 독립성이 없어진 게 아닐까. 뭐 해달라. 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극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초반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부자였어. 초반에. 초반에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오빠. 사실 제가 졸부였어요. 졸부? 아니 20대 초반에 차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개그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부자로 자라고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은 잘 못 웃기더라고요. 결핍이 있어야 돼. 지금 제 아내 같았습니다. 지금 제 아내 같았습니다. 아내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건데 좀 이렇게 어렵게 자라고 이런 아이들이 웃음도 가난뱅이도 잘 주고 살았어요. 이랬는데 왜 좀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은 에피소드가 많거든. 그래서 들려줄 얘기도 많아. 그 반대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저는 상황이 다른데 제가 자식을 들었는데 뭐 제가 잠깐만요. 이제 황영수 씨가 이렇게 끝나면은 또 너무 그렇잖아요. 예. 또 할 얘기 더 있으면 더 하세요. 전 다 끝났습니다. 전 다 끝났습니다. 아니 분위기 계속 간다. MSG를 몰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지금 중요한 거는 예전엔 잘 살았지만 지금은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이미지 쇄신. 예. 저는 좀 반대인데 제가 뭐 제 노후를 저희 자식한테 말하기에는 이제 80일이라서 이제 제 상황에 우리 엄마를 대보면 이제 80일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상황이 완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빠가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한 2년 넘게 하셔가지고 집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 혼자 일하시면서 애 셋을 키우신 거예요. 제가 또 장녀였고. 그러다가 팔도모창 가수왕에서 오늘도 이걸로 대상을 타면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예. 그러면서 조금 이제 기울었던 가세를 좀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엄마가 원래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도맡아서 조금 저는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즐겁게 하면서 수익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집도 부모님도 좀 도울 수 있고. 예, 그랬는데 대학 다닐 때 되려 제가 방송이라는 게 또 우리 신준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방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마가 제 등록금을 막 빌려 오셔가지고 또 이제 제가 신세를 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또 도와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식한테 바라지 않고 뭔가 이 부모로서의 이 강직함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긴 내가 하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버거워진 거예요. 약간 부담이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도와주는 돈을 가지고 네. 이상한 데를 쓴다든지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아 전혀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열심히 모아오고 그러면 네. 도와드려야죠. 저는 아니, 자식들로서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가 빌려왔잖아요. 맞아. 내 자식이 아니면 빌려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잘해야지. 어떻게 자식 부모라고 들어야지. 아니 왜 또 그러세요? 어떻게 자식이라고 드냐고. 그냥 부모라고 들어야지. 그게 예의지. 아니 지금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왜 슬기한테 아니 지금 영희 씨 그거는 이정님이 슬기 씨의 생각이니까 그냥 최영섭 씨가 박슬기 씨를 그렇게 가르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후배고. 아니 언제부터 동치미가 최영님 판이 됐어요? 저는 제 딸이, 전 자식인데요. 저는 제 딸이 사실은 제가 뭐 저를 부양해줘서 기쁘다보다는 우리 딸이 잠재력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괜히 뭐 짐이 되고 이래서 얘가 하고 싶은 거 못했다 이런 이야기 절대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는 건 이제 태어날 때는 아이로 태어났다가 그다음에 낙타의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엔 호랑이가 되어서 모든 짐들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부모가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거나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 전혀 없어요. 우리 딸이 호랑이처럼 이렇게 짐 다 털어버리고 자기 인생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 때고 계속해서 예. 낙타 그를 경험하지 네. 않은 자식이 호랑이처럼 이것도 배운다고 그랬다가 맞아요. 이것도 투자해달라고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 하면 물론 호랑이가 되는 건 지원을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호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키울 때 호랑이가 되는 거거든요. 한계 설정은 분명히 하셔야죠. 부모님들이 이게 제가 들으면 사실 어머님들이 이게 약해요. 맞아. 어머님들이 다 약해요. 맞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맨날 제가 말리거든요.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맨날 그래요.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래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러냐. 어머님들이 다 판을 망쳐요. 맞아.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알게 돼서 맨날 뒷목 잡고 드라마가 그럼 이제 또 끝나잖아. 아버지는 대부분 악역을 하세요. 악역을. 이제 저는 가운데서 내 밑에 사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뭐 장성해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딱 나는 또 우리 중간이네. 부모님이나 장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 입장입니다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번 돈 다 놔줬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자식한테 다 썼기 때문에 아니, 나는 무조건 우리 부모한테 하는 거는 그건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제 내가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 우리 자식한테 한 얘기예요.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다. 너는 독립해서 너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 같아. 그 다음 단계 왜냐면 나는 상속분도 좀 남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손대지 말라 이거야. 이거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물론 뭐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부모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데 나는 내 자식이 정말 호랑이가 아니라 날개 달린 비호가 돼서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서 부모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아니 최고의 공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학에 나올 수 있도록 서포트해서 졸업시켜줬으면 졸업할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굶어 죽든 네 일을 하든 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을 확실히 지키는데 집사람은 너무 제가 잘하나 하고 넓적넓적 쳐다봐요. 그래서 왜 봐? 내가 그 일을 할 때 남편한테 했던 걱정에 네 아들한테 하는 걱정에 100분의 1만 나한테 좀 해주지 그랬니? 내가 그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려먹더니 아들이 일요일 날 출근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 보인대. 나는 저 짓을 10년을 했는데. 그게 왜 안 그래서 보였을까? 아들분이 자녀분이 부모님에게 만약에 부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엄마를 통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반드시 아버지를 통하라. 그래야 얘가 어려운 줄도 알고 한계를 적지. 어머님을 통하면 너무 쉬운 거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